세금의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그걸 다 배울 건 아니고 부동산을 거래할 때 나올 수 있는 세금에 대해서만 배우는데 부동산을 취득을 해서 보유하고 있다가 언젠가는 이 부동산을 뭐 할까요? 양도하겠죠. 양도하게 되면 다른 누군가는 다시 부동산을 취득하게 될 것이고요. 이 과정 속에서 나올 수 있는 세금 중에서 딱 5개가 우리 시험범위입니다. 그래서 취득할 때 내는 세금인 취득세라는 세금하고 등록면허세라는 세금이 있죠. 그 다음에 보유 중에 내는 세금 중에서 기본이 되는 세금인 재산세라는 세금과 종합부동산세라는 세금이 있습니다. 그리고 양도할 때 내는 세금 중에서 기본이 되는 세금인 양도소득세라는 세금이 있죠. 요 5개까지가 우리 시험범위예요. 그 중에 취득세가 몇 문제 나온다 그랬어요? 3문제 정도 출제가 된다 그랬었고, 등록면허세가 1문제 정도, 재산세가 역시 한 3문제 정도, 종합부동산세가 1문제 정도 출제가 되죠. 그리고 소득세가 6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총 14문제가 각 세목에서 출제가 되고 나머지 2문제가 총론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이 세금 전체적인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서 2문제입니다. 그래서 세법은 총 몇 문제 출제된다? 16문제 출제되는데 단독 과목으로는 존재할 수 없고요. 공시하고 묶어서 40문제가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배우시는 총 6개의 세목 중에 과목 중에서는 가장 비중이 낮아요. 그래서 따로 시간 내서 공부하기에는 좀 애매한 과목이니까 시간 내서 공부한다기보다는 그냥 수업 시간에 많이 듣고 많이 따라해 주세요. 아셨어요? 자, 문제는 우리가 16문제를 다 맞출 필요는 있다, 없다? 없다. 어차피 60점 싸움이니까.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 16문제 중에서 10개만 맞춘다라고 생각하고 여러분들 공부하셔야 돼요. 16개를 다 맞추려고 하면은요, 세법만 공부하시면 16개를 다 맞출 수 있어요. 근데 민법, 학개론, 공법 쭉 해서 공부하다 보면 세법이 16개 맞추는 게 불가능하다는 걸 느낄 거예요. 운이 좋아서 찍었는데 다 맞으면은 상관이 없는데 그러지 않고서는 진짜 불가능해요. 근데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100점을 맞고 합격을 하나 60점을 맞고 합격을 하나 똑같아요. 제일 똑똑한 사람은 60점을 맞고 합격한 사람, 아직 인간적인 이성을 가지고 있으면서 합격할 수 있는 사람이 60점 맞고, 인간이기를 포기하면서 내 삶 자체를 아예 포기하고 맞추려면 100점까지 가능해요. 불가능하지는 않아요. 대신 남들한테 피해를 많이 줘요. 그러니까 그러지 마시고 스스로가 내가 사람답게 살면서 합격도 하자, 즐기면서 합격하자 그러려면 딱 60점만 맞게끔 여러분들이 전략을 세우셔야 돼요. 지금부터는요. 그래서 1, 2월 달에 배우셨던 분들은 이제 한 바퀴를 돌았으니까 다는 모르더라도 어느 정도 기본적인 내용은 좀 아실 거예요. 흐름은 좀 아실 거예요. 그래서 내가 1차에서 60점을 맞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며 2차에서 60점을 맞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를 전략을 세우세요. 지금부터는 그 전략대로 움직이셔야 돼요. 아셨죠? 그래서 1차 과목에서 한 과목, 2차 과목에서 한 과목을 잡아서 전략 과목으로 잡으신 다음에 그건 무조건 80점 넘긴다고 생각하시고 내가 공부할 시간에 거의 한 60% 이상은 그 과목에 쏟아부으시고요. 나머지는 꽈락만 면하자, 40점만 면하자 라고 생각을 해서 여러분들이 전략을 세우시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 공시세법 같은 경우에는 묶어서 40문제잖아요. 그죠? 그러면 묶어서 40문제인데 여기에서 내가 어느 파트를 어떻게 했을 때 24개를 맞출 수 있을까? 그 전략을 세우시라고요. 그래서 버릴 수 있는 부분은 과감하게 버리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시세법도 나눠놓고 보면 지적법이 있고요. 공시법에서 배우는 게 지적법을 배우고 그 다음에 등기법을 배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세법에서는 세법을 배우고요. 이게 다 합쳐가지고 몇 문제예요? 40문제죠. 그러면 여기에서 몇 문제 맞출 것이고 여기에서 몇 문제 맞출 것이고 여기에서 몇 문제 맞출 것인가를 전략을 세우시라고요. 그래서 어려운 부분은 그냥 버리시는 게 맞아요. 그래서 어려운 부분을 맞춰서 합격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쉬운 부분을 틀리지 않는 연습을 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그중에 세법이 16문제가 출제가 되죠. 이 중에 10개만 목표로 잡으셔도요. 세법은 성공이에요. 그러니까 세법은 딱 10개만 맞추자. 풀어서 맞추고 나머지 6개는 그냥 찍자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아요. 아셨어요? 그래서 수업도 딱 10개 정도 맞출 수 있게끔 수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안 빠지고 최대한 집중을 해서 여러분들이 수업을 들어주시면 10개는 맞춰드릴게요. 아셨죠? 네.
딱 사기꾼처럼 생겼어도 그냥 믿고 따라오세요. 나중에 죽일지 말지는 시험 보고 나서 여러분들 판단하시면 돼요. 그때까지는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끝나고 나서 안 올 거예요. 나도 목숨이 소중한지라. 자, 그러면 이 6파트 중에서 당연히 우리가 전략을 세운다면 당연히 양도소득세는 열심히 하셔야 되겠죠. 왜냐면 가장 비중이 높으니까. 그 다음에 재산세하고 취득세를 하시면 되죠. 그러니까 세법에서는 딱 3파트만 여러분들이 정리하시면 돼요. 그러면 총 12문제고 그 중에 한 2문제 정도 실수한다고 가정하더라도 10개는 맞출 수 있으니까. 대신 총론이나 등록면허세나 종합부동산세처럼요. 거의 출제가 잘 안 되는 부분은 그냥 버리고 가시라고요. 아셨죠? 그래서 이번 달부터 여러분들 모의고사를 보시게 될 건데 모의고사 볼 때부터 그러한 전략대로 여러분들이 문제 푸는 연습을 좀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모의고사를 보는 이유는 뭐 때문에 보는 거냐면 점수를 내기 위해서 보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어떠한 식으로 전략을 세울 것인가, 1번부터 풀어나가는 게 맞을까, 뒤에서부터 보는 게 맞을까, 내가 풀다가 막히는 부분은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그게 연습이 돼야 실제 시험장에서도 연습이 돼요. 아셨어요? 그래서 쭉 문제를 풀다가 딱 막히는 부분이 있다. 그러면 과감하게 넘어갈 줄 알아야 돼요. 근데 이게 한 문제 정도는 넘어가는데 두세 문제가 막히잖아요. 못 넘어가요. 근데 그것도 진짜 넘어가야 돼요. 그래서 어디까지 봐야 되느냐면 마지막 문제까지 쭉 풀어내야 돼요. 그러니까 답을 찾는 게 아니라 풀 수 있는 문제가 어디까지 나오는지를 보라고요. 아셨어요? 왜냐면 실제 시험에서 책형이 2개가 나와요. A형하고 B형하고 2개가 나오는데 문제가 순서대로 나오는 것도 있고 문제가 섞여서 나오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순번이 바뀐다고요. 그러면 앞에서부터 쉬운 게 나오고 뒤에 어려운 게 나오신 분들은 되게 점수가 잘 나와요. 왜냐면 앞에서 기분 좋게 풀다 보니까 뒤에 가서도 잘 풀려요. 근데 앞에서 어려운 게 나오잖아요. 그럼 뒤에 쉬운 게 나와도 안 풀려요. 이게 사람 심리가 그래요. 그래서 앞에서 만약에 어려운 게 나온다 그러면 과감하게 버리고 뒤로 갈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시간 내에 나한테 필요한 점수를 얻어낼 수가 있으니까. 아셨죠? 그러한 것들 연습하라고 해서 여러분들 모의고사 보는 거지 점수는 의미가 없어요. 20점이 나오든 10점이 나오든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실제 합격 점수는 시험 당일날 점수예요. 아셨죠?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로 보시되 이번 세법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총론이라든지 등록면허세라든지 종부세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문제가 나온다. 그러면 과감하게 넘어가세요. 그리고 이러한 부분들은 그냥 뭐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찍는다고 생각하시고 그냥 찍으세요. 그것도 하나의 연습이니까. 그렇게 해서 내가 아는 것만 가지고 문제를 풀었을 때 몇 점 정도 나올 수 있고 시간 내에 내가 몇 개까지 풀어낼 수 있는가를 한번 체크해 보시라고요. 지금은 다는 못 풀 거예요. 다는 못 풀 건데 그게 그래도 내가 이 정도쯤은 풀 수 있구나 라고 하시면서 하나씩 정리해 나가시면 돼요. 자, 그래서 우리 이번 수업도 3, 4월 수업도 취득세하고 재산세하고 소득세만 정리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취득세 정리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재산세 정리하고 4월 달에 가서는 소득세 2주간에 걸쳐서 정리할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지금부터 취득세를 정리할 건데 취득세가 하루에 끝나기에는 분량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1, 2월 달에 이틀에 걸쳐서 정리해드렸었죠? 그래서 오늘은 1, 2월 달에 배웠다고 가정하에 오늘은 필요한 것만 정리하고 끝낼 거예요. 다 못 해드립니다. 아셨죠? 그래서 오늘 배운 내용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신 다음에 좀 더 필요하다 그러면 1, 2월 강의를 한번 더 들어주세요. 그렇게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취득세 부분을 여러분들 정리해 드릴게요. 자, 글자 그대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자, 취득세는 글자 그대로 왜 내는 세금이에요? 취득할 때 내는 세금이죠. 자, 그래서 취득세는 지방세입니다. 아셨죠? 그래서 지방자치단체가 걷어들이는 세금으로서 취득할 때 내는 세금이다. 그러면 가장 먼저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것은 뭐부터 확인하셔야 되느냐면 취득세에서 과세될 수 있는 물건이 뭐가 있습니까? 부터 보셔야 돼요. 자, 현행 취득세가 과세될 수 있는 물건은 지방세법에 열거된 것만 과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주의라고 한다? 열거주의. 그리고 그 물건을 판단할 때는 무슨 현황에 의해서 판단하느냐면 사실상 현황에 의해서 판단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교재 108페이지를 보셔야 되겠죠? 자, 교재 108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제2절에 과세대상물 해서 나와 있죠. 거기에 보시게 되면 취득세는
부동산 등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해서 가로 안에 보시면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선박 어쩌고저쩌고 해서 요트 회원권까지 나와 있을 거예요. 여기까지가 과세대상 물건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줄에 부동산, 차량 이러한 것들은 법령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물건을 취득하였을 때 무슨 현황에 따라서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서 부과한다. 즉 사실상 현황과 공부상 현황이 다르면 무슨 현황에 의해서? 사실상 현황에 따라서 부과한다라는 이야기예요. 자, 그래서 1번 부동산, 다음 장에 2번 차량 이러한 식으로 해서 114페이지에 13번에 요트 회원권까지 나와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취득세 과세 물건이에요. 열거되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외우셔야 되는데, 자, 간단하게 한번 정리해보죠. 취득세 과세 대상 물건은 크게 세 종류로 나눕니다. 첫 번째는 부동산을 취득하면 취득세를 냅니다. 부동산이라고 이야기하면 토지하고 건축물을 이야기하죠. 두 번째는 부동산은 아니지만 부동산에 준하는 것들을 취득했을 때도 취득세를 내요. 여기에는 뭐가 들어가느냐면 선박과 항공기와 기계장비와 차량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수목집단인 임목이 들어가죠. 세 번째는 권리를 취득했을 때도 취득세를 내는 경우가 있는데 광물에 대한 권리인 광업권과 어장에 대한 권리인 어업권과 그 다음에 회원제로 운영되는 회원권이 있어요. 물론 이 회원권의 종류에는 몇 개가 들어가느냐 하면 5개가 있고요. 그 5개가 뭔지는 몰라도 되니까 상관없고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취득세 과세 대상 물건이에요. 아셨죠? 자, 이걸 묶어서 뭐라고 표현하느냐면 부동산 등이라고 하죠. 자, 그래서 취득세는 뭘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부동산 등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그때 부동산 등에 보면은 크게 나누면 3개. 부동산에 준하는 것, 권리가 있어요. 아셨죠? 그때 부동산하고 부동산에 준하는 것은 다 공통점이 하나 있죠. 전부 다 뭐예요? 등기가 되는 것들이에요. 등기가. 그래서 당연히 부동산은 취득세 낸다라는 건 다 알고 계시죠? 우리가 어차피 배우는 세법이 부동산 세법이니까 부동산은 당연히 들어와요. 문제는 부동산 외에도 취득세를 내는 게 있다. 그게 뭐냐? 부동산 아닌 것 중에서 등기가 되는 것들. 다 운송수단이에요. 그러니까 선박이나 항공기나 기계장비나 차량은 다 뭐가 가능하냐? 이동이 가능하고 뭔가를 적재해서 이동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것들은 다 등기 등록이 돼야 안 돼요? 되지만 부동산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부동산은 아니지만 부동산처럼 등기 등록이 된다 그래서 부동산에 준하는 것이라 그래요. 그 다음에 나무 중에서 등기가 되는 나무를 뭐라 그래요? 임목이라고 하죠. 그래서 민법에서는 원래 임목이 부동산의 범위에 들어가지만 세법에서는 그 민법상 부동산의 범위에서 지상정착물이라고 하잖아요. 그 중에 건축물만 들어와요. 그래서 임목이 이 안에 들어가지 않아서 따로 빼낸 것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자산을 무슨 자산이라고 하느냐면 유형자산이라고 하거든요. 유형자산 중에서는 등기 등록이 되는 것들만 취득세를 내요. 그래서 등기 등록이 안 되는 것들은 취득세 낸다 안 낸다? 안 내죠. 그래서 TV라든지 냉장고라든지 또는 자전거라든지 이런 것들은요. 취득세 내요 안 내요? 안 내요. 오토바이는 취득세 내요 안 내요? 내죠. 왜? 오토바이는 번호판이 붙어요 안 붙어요? 번호판이 붙는다는 이야기는 등록이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번호판 붙는 것들은 다 취득세 낸다라고 보시면 돼요. 아셨죠? 그 다음에 권리 중에서도 취득세를 내는 권리가 있다. 이건 그냥 타이틀만 여러분들이 암기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앞자만 따서 어떻게 외운다? 광어회라고 외우시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취득세에서 과세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취득세를 내는 권리가 있다. 거기에는 광어회밖에 없다. 광어권, 어업권, 회원권밖에 없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그러면 이걸 제외한 나머지 권리를 취득했을 때는 취득세 낸다 안 낸다? 안 내죠. 그래서 만약에 분양권이 나온다든지 또는 특허권이 나온다든지 이러한 것들이 나왔다. 즉 들어본 권리든 안 들어본 권리든 상관없습니다. 광어회만 아니면 그 어떠한 권리를 취득하더라도 취득세 낸다 안 낸다? 안 내요. 자, 그래서 나머지는 그냥 타이틀만 보시면 되고 우리 부동산의 범위는 정확히 알아야 돼요. 취득세가 과세되는 부동산에는 뭐가 들어간다?
토지 건축물이 들어가요. 그때 토지의 범위에는 어디까지를 토지로 보느냐면 모든 토지가 다 토지입니다. 즉 지적공부상 등록 대상이 되는 토지뿐만 아니라 그 밖에 이용되고 있는 사실상의 토지까지 다 포함해서, 바꿔서 말하면 등록 대상이 되는 토지라는 것은 무슨 토지를 말해요? 지목 28개를 말한다고요. 즉 지목이 있는 토지든 지목이 없는 토지든 상관없습니다. 그냥 토지는 토지입니다 이야기예요. 사람도 마찬가지죠. 이름이 있는 사람이든 이름이 없는 사람이든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이라고요. 근데 이름이 있다고 해서 너는 사람이고 너는 이름 없으니까 사람 아니야 이럴 수는 없잖아요. 땅도 마찬가지예요. 이름이 있는 토지를 등록 대상이 되는 토지라 그래요. 그 토지의 이름을 뭐라 그래요? 지목이라고 하죠. 지목. 그죠? 그래서 지목이 등록된 토지뿐만 아니라 지목이 없는 토지도 토지다 아니다? 토지다. 우리는 무슨 현황에 의해서 판단하니까? 사실상. 그 다음에 건축물의 범위에는 어디까지를 건축물로 보느냐면 기본적으로 건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축물은 그대로 다 세법에서도 건축물로 봅니다. 문제는 세법에서는 건축법상 건축물 외에 토지에 정착하거나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시설들까지도 다 건축물의 범위에 넣는데, 쉽게 말하면 건축법상 건축물은 뭐가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건축법에 보면은 건축물을 정의를 해놨는데 건축법에 보면 건축물의 정의가 어떻게 돼 있어요? 지붕이 있고 벽 또는 기둥이 있는 곳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최소 전제 조건이 뭐가 있어야 돼요? 지붕이 있어야 돼요. 지붕이. 이걸 건축물이라고 하고 우리가 실무에서는 그냥 건물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지상 정착물 중에서 지붕이 없는 게 있다 없다? 있다. 지붕이 없는 것들 많이 있잖아요. 이러한 것들은 건축물이다 아니다? 아니지만 세법에서는 이것도 과세하겠다고요. 그래서 그걸 건축물이라고 안 하고 뭐라고 표현해요? 시설이라고 하는데 갈 곳이 없어요. 근데 얘도 지상에 정착이 돼 있으니까 부동산하고 성격은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그냥 세법상 건축물에는 시설까지 넣자 이렇게 돼 있다고요. 쉽게 말하면 지붕이 있는 거든 없는 거든 상관없다. 지상에 정착돼 있는 것은 전부 다 건축물로 보고 취득세에서 과세합시다라는 이야기죠.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른쪽에 109페이지에 보시면 양가로 2번에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시설이라고 해서 레저시설, 저장시설, 독후시설, 접안시설 쭉 나와 있죠. 외우지는 마시고요. 그냥 나중에 시간 날 때 한번 보시면 되는데 여기에 있는 것들은 다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다 지붕이 없는 것들이에요. 아셨어요? 그래서 나중에 시간 날 때 한번 보세요. 가장 대표적인 게 동그라미 1번에 나와 있는 레저시설에 수영장, 스케이트장, 골프 연습장 이런 거 있죠. 우리 시험 문제에서는 골프 연습장이 한 2번 정도 나왔어요. 그러니까 골프 연습장은 건축법에 보면 건축법상 건축물이다 아니다? 아니에요. 왜? 지붕이 없어요. 그러니까 골프 연습장은 기둥과 기둥을 그물망으로 연결해 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건축물이다 아니다? 아니에요. 그건 시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체육시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세법에서는 레저시설이라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건축물은 아니지만 세법에서는 이것도 과세한다 안 한다? 과세한다고요. 그 다음에 보게 되면은 뭐 옥외 스탠드라든지 전망대라든지 유원지에 옥외 오락장 등이 있거든요. 유원지에 옥외 오락장이 뭔지는 아시죠? 네, 놀이기구예요 이거. 그러니까 바이킹 같은 경우에요. 이런 것들도 다 취득세 낸다고요. 아셨어요? 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있다라고만 알고 계세요. 무슨 말인지 아셨죠? 네. 자, 그러면 여기까지가 취득세를 내는 물건이다. 그러면 이 물건들을 뭐 해야 취득세를 내요? 취득을 해야 취득세를 내죠. 그때 취득세가 과세될 수 있는 취득의 범위에는 뭐가 있느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사실상 취득이라는 게 있고요. 두 번째가 간주 취득이라는 게 있어요. 자, 그래서 취득세는 어떨 때 내는 세금이냐면 취득세는 법률에 의해서 열거된 자산을 무슨 취득하거나 사실상 취득하거나 무슨 취득했을 때 내는 세금이다. 간주 취득했을 때 내는 세금이 취득세입니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죠. 아시겠죠? 자, 그래서 사실상 취득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실제로 취득한 걸 말하는 거고요. 간주 취득은요. 취득은 아니지만 취득으로 보는 거라고요. 그래서
취득세가 과세될 수 있는 취득의 범위에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진짜 취득했을 때, 또 하나는 취득하지는 않았지만은 취득으로 보는 경우가 있다. 간주라는 말은요, 본다라는 이야기잖아요. 민법 시간에 배우셨죠? 그래서 법률 해석상 그렇게 보자. 네가 도둑질 도둑질 안 한 줄 알아. 하지만 그냥 네가 도둑질 한 걸로 해. 그게 뭐예요? 간주예요. 네가 착한 놈인지는 알지만 그냥 네가 나쁜